주방에 세워진 거대한 업무용 냄비들에서는 수증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고 이수현은 오로지 손의 리듬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45살의 그녀는 해운대 마린뷰 리조트 주방에서의 고된 일상에서 이상한 평화를 찾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해안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전성기가 지난 지 오래였습니다. 시청자 참여 유도, 지금 당신의 가슴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하시는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는 섬세했을 그녀의 손은 이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수년간 시달려 굳은 살과 작은 흉터들로 가득했습니다. 깔끔하게 묶어올린 짙은 갈색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잊기 위해 오는 곳인데 그저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일 뿐인 그녀가 외모에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해운대 마린뷰 리조트는 90년대만 해도 남해안 지역에서 가장 호화로운 곳 중 하나였습니다. 웅장한 건축과 특급 바다 전망은 전국 상류층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정원은 예전의 무성함을 잃었으며 고객층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프로모션을 찾아온 중산층 관광객, 소규모 컨벤션을 위한 사업가들, 그리고 알뜰한 휴가를 즐기려는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연은 5년간의 헌신적인 근무 끝에 리조트 뒤편에 있는 작은 별채를 직원 복지로 얻었습니다. 방 2칸짜리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주변의 야자수 덕분에 외부의 시선과 불편한 질문들로부터 전략적으로 고립된 그녀만의 피난처였습니다. 남색 유니폼에 달린 명찰에는 이수현 대신 이수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본래 성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스스로 택한 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성에는 다시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무게, 맹세코 묻어버리기로 했던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0월의 수요일 아침, 남해안의 햇살이 따뜻해지기 시작할 무렵 공기 중에는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잠에서 깬 순간부터 그녀의 몸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고된 날에도 드물었던 일인데 접시 더미를 닦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수연 씨, 괜찮아요? 리조트 개업 때부터 주방을 지켜온 중년의 주방장 박주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녀는 눈까지는 닿지 않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주방장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모성애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5년 동안 수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직원 회식에도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효율적이고 시간을 엄수하며 신중한 모범적인 직원이자 동시에 걸어다니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원 회의가 있대요.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박 주방장이 점심 식재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지배인님이 무척 초조해 보여요. 오너가 직접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수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리조트의 소유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이 서울에 본사를 둔 호텔 대기업 소유이며 현장에는 발을 디딘 적 없는 사람들이 무균 상태의 회의실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거대 기업 중 하나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늘 있는 정기 점검이겠죠. 그녀는 앞침에 손을 닦으며 무관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반대편 서울 강남의 금융중심지 초고층 빌딩 40층에 위치한 사무실 창가에서 강민준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8살의 그는 강민준 호텔 앤드 리조트 체인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는 냉철한 결단력과 항상 수익성이 있었지만 때로는 대중적이지 않은 결정들로 쌓아 올린 제국이었습니다. 단정하게 잘린 검은 머리의 옆머리에는 이미 흰머리가 보이는 그의 근엄한 표정은 그가 사업을 운영하는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정확성, 통제, 그리고 계산된 냉정함이었습니다. 한때 젊음의 꿈으로 빛났던 그의 검은 눈은 이제 끊임없는 기업 세계의 압박으로 단련된 흑요석처럼 보였습니다.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 명품 정장도 그의 넓은 어깨에 드리워진 긴장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늘 불안한 손은 앞에 펼쳐진 빨간색 폴더 위에서 두드려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민준 사장님,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유능한 비서 김지윤이 말했습니다. 헬리콥터는 1시간 뒤에 준비됩니다. 해운대 마린뷰 리조트에 관한 모든 관련 서류를 따로 정리했고 필요하다면 사흘까지 머무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민주는 앞에 놓인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며 시선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운대 마린뷰 리조트는 그의 포트폴리오 중 작은 속성 중 하나로 기업 전략보다는 향수에 젖은 충동으로 8년 전에 인수한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그에게 먼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성이 모든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시절, 그의 심장이 아직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효율적인 계산기가 되지 않았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하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종류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습니까? 그는 내부 감사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자금 횡령, 공급업체와의 과대 청구, 가능한 비자금 조성 계획입니다. 김 비서는 특유의 객관성으로 열거했습니다. 현지 지배인인 최승호는 부임한 지 8개월밖에 안 됐지만 징후로 볼 때 최소 2년 동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동작으로 폴더를 닫고 일어섰고 손목에 명품 시계를 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법무팀을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사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김 비서가 목소리에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호기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직접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는 인체의 공학적 의자 등바디에 노인 재킷을 집어들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그 리조트를 방문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곳의 쇠퇴를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평가할 때입니다. 민준이 언급하지 않은 것, 그 누구에게도 결코 언급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남해안에 직접 가겠다고 고집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정적 부정이나 자산 평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고 감사 보고서에서 리조트 이름을 본 순간부터 그를 괴롭혔던 불안한 직감이었습니다. 해운대 리조트는 그의 광대한 제국에 있는 단순한 또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그의 인생의 한 장의 배경이었습니다. 빛나는 미소와 바다를 담은 눈을 가진 한 젊은 여성, 이수현이 주인공이었던 한 장이었습니다. 파노라마 엘리베이터가 건물 40층을 조용히 내려가는 동안 민주는 잠시 1998년의 여름을 회상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때 그는 21세였고 경영학과 2학년이었으며 새로 개장한 해운대 마린뷰 리조트에서 방학 동안 서핑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수현, 18세, 유명 건설 회사 사장이자 당시 도지사와 가까웠던 김재명 회장의 딸. 그녀는 가족과 함께 2주간의 휴가를 위해 도착했고 그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부유하고 보호받는 소녀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그의 기억을 중단시켰습니다. 민주는 무표정한 표정을 되찾고 넥타이를 매만진 후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과거를 되살려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숫자 결과 그리고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나머지는 그의 의식 깊은 곳에서 가끔 나타나려고 시도하는 유령일 뿐이었습니다. 리조트 주방에서 소연은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중 유니폼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여보세요? 주방의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현 씨 맞으십니까? 상대편의 남성 목소리는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네, 누구시죠? 제 이름은 장성호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인 김민희 씨의 요청으로 오랫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자, 김민희. 20년도 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름, 그녀의 인생이 더 이상 아니었던 삶에 속한 이름이었습니다.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민희 씨를 모릅니다. 수연 씨, 갑작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민희 씨가 위독하시고 죄송하지만 제가 도울 수 없습니다. 수연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민희, 그녀의 옛 시어머니, 그녀의 삶을 파괴했던 가족의 안주인,
협박과 조작으로 민준과 자신을 갈라놓았던 여자. 수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순간 리조트 지배인이 땀에 젖은 채 창백한 얼굴로 주방에 급히 들어왔습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오너가 약 2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수현은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서운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동안 차가운 감각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공식 문서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이 없었지만 리조트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그녀는 아들의 존재를 결코 알지 못했던 남자 강민준을 다시 만나게 될 참이었습니다. 헬리콥터는 푸른 남해안 하늘을 가로질러 도시를 뒤로하고 해안선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민준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성공적으로 억누르려 했으나 실패한 불안과 향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25년이면 어떤 상처든 치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그는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이 해운대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이 왜 빨라지는 것을 고집할까요?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사장님, 조종사가 헤드셋을 통해 알렸습니다. 민준은 무릎 위에 서류 폴더를 조정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방문의 진짜 이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재정적 부정행위 조사, 리조트의 물리적 구조 평가, 필요하다면 어려운 결정 내리기, 사업, 오로지 사업뿐. 그것이 그가 잘하는 것이었고 고통을 야망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이후로 그가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해운대 마린뷰 리조트가 수평선에 나타났고 한때 웅장했던 구조는 이제 분명히 리노베이션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중해 스타일의 지붕, 전용 해변까지 뻗어있는 정원, 작은 보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선착장,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보다 작고 바래 보였습니다. 헬리콥터가 리조트 뒤편의 임시 헬리포트에 착륙했을 때 직원 그룹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선두에는 지배인 최승호임이 분명한 초조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민준 사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 지배인이 민준이 내리자마자 손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사장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죠. 최 지배인. 민준은 지배인의 손을 짧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하러 온 것이지 아첨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배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정문 쪽으로 크게 손짓했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준비했습니다.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대로 1시간 뒤에 부서장들과의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은 줄지어선 직원들, 프런트 직원, 객실 청소원, 경비원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두 억지 미소를 짓고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얼굴은 아무도 없었고 이는 잠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그녀가 아직 거기 있을 것이라고? 그가 한때 보관했다가 분노 속에서 파괴했던 사진 속처럼 시간이 멈춘 채 남아있을 것이라고? 먼저 시설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결정했습니다. 손님들이 보지 않는 구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 지배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서비스 구역이요? 하지만 사장님, 저희가 방금 개선 사항에 대한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서비스 구역. 민준은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으로 반복했습니다. 주방, 세탁실, 유지보수, 직원 숙소. 저는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한 외관이 아니라 리조트의 현실을 보고 싶습니다. 주방에서는 오너의 도착에 대한 소문이 통제된 패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주방장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냄비, 표면, 유니폼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이 모든 세월 동안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흰머리에 모자를 고쳤으며 반복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예고 없이? 수연은 여느 때와 같은 기계적인 효율성으로 설거지하는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히 버텼지만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고 생각은 완전히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전화와 민준의 임박한 도착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노력하여 쌓아올린 익명하고 단순한 삶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얼굴이 유령처럼 창백해요. 박 주방장이 그녀 옆에 잠시 멈춰 서서 걱정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주머니에 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아까 그 번호였습니다.
이거 받아야겠어요. 그녀는 급히 손을 닦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서비스 복도에 나오자마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 씨, 똑같은 남성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자꾸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정말 긴급한 일입니다. 김민희 씨가 위독한 상태로 진단받으셨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아들과 화해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손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수연은 주변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에 대해 알았을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그녀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제 아들은 그 가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수연 씨, 당신의 망설임을 이해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강민준 씨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아시죠? 모든 이별을 조작한 것은 김민희 씨였고 당신을 협박하고 당신이 사라지도록 돈을 준 것도 그 여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소현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김민희 씨,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후회에 잠겨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두 분을 조종했고 민준 씨가 당신이 돈 때문에 그를 버렸다고 믿게 만들었으며 손자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생애 끝에서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일부라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수연은 눈을 감고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민준이 김민희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그와 자신이 뱃속에 품고 있던 아들 대신 가족의 제국을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역시 조작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은 그녀에게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드님은 어디 계십니까, 수연 씨?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닙니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고 보호 본능이 다른 모든 감정보다 앞섰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문서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희 씨는 상당한 재산의 일부를 당신의 손자 이름으로 된 신탁에 이전했습니다. 합법적입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연은 씁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연 씨. 진실 정의의 문제이며 아드님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고 제가 이해하는 그 남자와 화해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은 수연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그녀의 가장 내밀한 감정에 대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그 남자를 향한 마음이 그녀의 심장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가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메일로 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그녀의 침묵 앞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의사들에 따르면 김민희 씨에게 남은 시간이 몇 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전화를 끊었을 때 수연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고 복도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였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도 틀림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인프라가 보고서에 나온 것보다 더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의 및 유압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현은 패닉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탈출 경로를 찾으며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서비스 복도는 좁았고 두 가지 출구만 제공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거나 다가오는 목소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을 선택했고 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움직였습니다. 스윙 도어를 통과했을 때 그녀는 박 주방장과 마주쳤고 박 주방장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너가 바로 여기로 오고 있어요. 주방장이 속삭였습니다. 지배인과 몇 명 더 함께요. 당신 자리에서 평소처럼 계속 일하세요. 수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는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조절하고 다음 접시를 닫기 위해 손을 단단히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25년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그녀처럼 살아왔고 그녀처럼 일해온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방 문이 쾅소리와 함께 열리고 지배인이 세 사람을 더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임무에 몰두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업무용 주방입니다. 강민준 사장님. 지배인이 가짜 열정을 담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박 주방장은 리조트 개장 때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박 주방장이 눈에 띄게 긴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저희 구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비가 오래되었군요. 민주는 인사를 무시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환경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벽에 누수가 보입니다. 5성급 시설을 표방하는 곳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최 지배인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전체 리노베이션을 위한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언제 요청했습니까?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지난 분기 보고서에서 공식적인 요청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배인이 변명을 더듬거리는 동안 민주는 주방 검사를 계속했고 수연이 일하는 구역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은은하고 값비싼 향수가 그녀의 코를 찔렀고 그녀가 묻어버리려 싸웠던 기억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민준의 목소리가 바로 그녀 뒤에서 울렸고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초의 지배인이 모른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박 주방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수연 씨입니다. 저희와 5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성실함이 돋보이는 최고의 직원 중 한 명입니다. 5년이요. 민주는 목소리에 호기심을 담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직책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내는 게 더 좋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몸을 돌리지 않고 낮은 통제된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긴장된 침묵의 순간이 이어졌고 수연은 그가 유니폼 너머로 구부정한 자세 너머로 수년간의 세월 너머로 보려고 노력하는 듯한 시선을 등 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때는 나를 보세요. 마침내 그가 명령했고 그의 권위적인 어조는 다른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 목소리의 모든 뉘앙스를 한때 알았던 수연만이 감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느리게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수연은 몸을 돌렸고 얼굴을 점차 들어 올렸으며 20년 이상 꿈에서 그녀를 괴롭혀온 그 어두운 눈과 마주쳤습니다. 인지 렌즈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충격으로 입술이 살짝 벌어졌으며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냉철한 재벌의 외관 전체가 무너져 내리며 한때 그였던 취약한 젊은 남자가 드러났습니다. 수현?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고 속으로는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위협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주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명백한 혼란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지배인은 공기 중에 갑작스러운 긴장을 이해하려고 둘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더 지각이 빠른 박 주방장은 그들에게 사생활을 주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입니까? 지배인이 무거운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정신이 든 듯 보였고 눈에 띄는 노력으로 무표정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입니다. 수연은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단호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한 지 25년, 희생, 비밀, 그리고 포기의 삶이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검사를 저 없이 계속하세요. 민준이 갑자기 명령했고 수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부서장들과의 회의가 최 지배인이 시작했습니다. 취소하세요.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면 연기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문장의 함의는 폭풍 전의 전기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명백히 혼란스러웠지만 상사를 거역할까봐 두려워한 최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방 밖으로 나가도록 손짓했습니다. 자, 여러분, 민준 사장님께 편안한 시간을 드립시다. 박 주방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요리사들을 거의 밀어내다시피 했습니다. 잠시 후 한때 분주했던 주방은 두 사람만 남긴 채 텅 비었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스토브 위의 냄비에서 들리는 먼 거품, 소리와 벽에 걸린 큰 시계의 규칙적인 째깍 소리뿐이었습니다. 이후 15년간의 침묵과 중단된 사랑의 고통으로 마주선 강민준과 이수현은 마치 시간의 거울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새긴 흔적 아래에서 익숙한 특징들을 인식하며 그들이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조차 몰랐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내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비난하듯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수연 씨, 왜죠? 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단어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리조트가 당신 소유인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일하러 왔을 때 저는 그저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문을 발표했을 때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전에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압박했습니다. 휴지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도망쳤을까요? 그 비난의 부당함은 수연에게 따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자발적으로 도망쳤다고?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둘 다 놀랄 만한 단호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에 의해서요. 수현의 말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동안 주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불신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한때 차갑고 계산적이던 그의 눈은 이제 수십 년 동안 그가 가두어 두었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그는 마침내 목소리의 단호함을 잃고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수연 씨?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앞침에 닦으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온 고통을 몇 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연인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았던 잔인한 조작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어머니 김민희 씨요. 수현은 그의 시선을 견디며 확인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지 일주일 후에 그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인턴 면접 때문에 서울에 있었죠. 기억하세요? 저는 당신이 돌아오면 아기 이야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그의 다리가 갑자기 더 이상 그를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주방 카운터에 기대었습니다. 임신이요? 그는 목이 메인 속삭임처럼 단어가 빠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네. 그 확인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었으며 너무 오래 숨겨온 비밀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존재를 허용할 수 없었던 아기였죠. 재벌은 잠시 눈을 감았고 마치 그 폭로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에는 상처받은 격렬함이 있었고 그것은 수연이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찾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수연 씨,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그녀는 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미니 씨는 제가 사촌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로 찾아왔는데 분명히 친근한 대화를 나누러 온 것이 아닌 두 남자와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픈 어머니에 대해, 제가 재정적으로 도와야 했던 어린 남동생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수현은 잠시 멈추었고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서서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모든 단어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돈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그때는 천문학적으로 보였던 금액이었죠. 제가 거절하자 그녀는 협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제 가족을 파멸시킬 것이고 제 남동생은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며 제 어머니는 그들이 국립병원에서 받고 있던 치료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민주는 좌절감에 머리를 감싸며 항의했습니다. 왜 그녀가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신이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수연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위대한 강민준 그룹 회장님의 외아들이자 가업을 물려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는 이름 없는 시골 출신 교사의 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심각한 약속이 포함되지 않는 그저 여름날의 연애로 남아야 할 사람이었죠. 당신의 삶의 사랑이 아닌, 당신 아들의 어머니가 아닌. 민주는 마치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고 듣고 있는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그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편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당신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였죠. 당신이 돈을 받고 떠났고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현실이 아니었으며 당신의 삶에는 나와의 진지한 약속을 포함하지 않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고 말하는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수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편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년간 그 편지를 믿었습니다. 민주는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느낀 분노를 이용하여 오늘날의 나로 변모했습니다. 나는 사업에만 전념했고 아버지의 작은 호텔 체인을 국제적인 대기업으로 확장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단지 환상이었고 사랑은 내가 허용할 수 없는 약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수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흘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강하게 버텼는데 지금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요? 민준이 마침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은 부재했던 수십 년, 놓친 순간들, 부정된 북원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들 사이에 떠올랐습니다. 살아있고 잘 지냅니다. 수현은 처음으로 작은 진정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우입니다. 34살이고 방금 명문 K대학교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정보를 흡수했고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그의 일부이면서도 완전히 낯선 사람을 시각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요. 그는 혀로 아들의 이름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김민우요? 아니면 지금 다른 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민우입니다. 그녀는 명확히 했습니다. 제 성 본래 이수연이 이라는 성을 사용하기로 택했으므로 여기서는 이가 됨.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도와준 남자의 성을 사용합니다. 민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당신은 결혼했군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지만 수연은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태우 씨는 과부였고 남해안의 작은 민박집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저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민우를 친아들처럼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민우가 5살 때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실용적인 이유로 결혼했습니다. 그는 7년 전에 동맥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고통스러운 퍼즐, 조각처럼 각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여기에서 일하러 왔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왜 안정된 삶을 꾸린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를 떠나 쇠퇴하는 리조트의 직원이 되었습니까? 수연은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고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민박집은 경제 위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했습니다. 민우는 이미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급여 외에도 숙소를 제공했고 저는 명문 K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들 가까이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고 대화의 긴장을 잠시 깨뜨렸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나는 당신 어머니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미니 씨가 위독하고 화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민준이 둘 다 두려워하는 단어를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말기입니다. 암입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수현이 설명했습니다. 손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가 유산의 일부를 받도록 보장하고 싶어 한다고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답군요. 조종하고 삶을 파괴한 다음 돈으로 사면을 사려고 시도하는군요. 무거운 침묵이 다시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고 표현되지 않은 질문들, 말하지 않은 감정들,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중단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내 대해 알고 있습니까? 민준이 마침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그가 숨기려 했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김태우 씨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의 친아버지가 내 젊음의 위대한 사랑이었지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저는 그가 당신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단지 그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민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수현이 대답하기도 전에 주방 문이 갑자기 열렸고 최 지배인이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사장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비상 상황입니다. 지역 언론이 리조트 입구에 와서 여기서 재정적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낮게 욕설을 내뱉었고 냉철한 재벌이 즉시 표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누가 이 정보를 유출했습니까? 감사는 기밀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그들은 내부 정보 제공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횡령 및 돈 세탁에 대한 심각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분 안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민준은 건조하게 대답하고 손짓으로 지배인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둘만 남았을 때 그는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가와 아들의 존재를 방금 알게 된 아버지 사이에서 표정이 갈린 채 수현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이해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수현은 간단하게 동의했습니다. 오늘 밤 나와 저녁 식사를 해요. 그가 제안했습니다. 나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서 계획 시에.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지만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간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둘 다의 공유된 필요성이었습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대답했고 덧없는 순간 과거의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반짝였습니다. 시간도, 김민희의 조작도 완전히 파괴할 수 없었던 연결이었습니다. 민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수연이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뒤로 한 채 성큼성큼 주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손을 카운터에 기대고 심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몇 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힘들게 뒤로 남기려고 노력했던 과거가 이제 돌아와 대면을 요구하고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민우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아들은 친아버지가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먼 사랑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속죄를 사려고 시도하는 조종적인 할머니의 발견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를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날 밤 민준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25년간의 비밀, 거짓말, 그리고 반쪽짜리 진실이 곧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민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키운 아들, 이제 좋든 나쁘든 자신의 진짜 뿌리를 알 기회를 갖게 될 젊은이였습니다. 한편 민주는 리조트 입구에서 기자들과 마주했고 그의 냉철한 경영인의 가면은 단단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알지 못한 채 그의 지원 없이, 그의 존재 없이 자란 아들, 명문 K 대학교를 졸업한 건축가 아들, 이민우, 강민준이 아닌 마땅히 그래야 했을 전 기자들의 공격적인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민주는 기계적으로 대답했고 그의 마음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25년 전의 기억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김민희, 그의 친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그를 갈라놓았고 그에게 자신의 아들을 알 권리를 부정했으며 위조된 편지를 제시하며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왜? 가족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강씨 가문이 대대로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 사회적 배경이 다른 누군가와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 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러니는 명백했습니다. 김민희는 그녀가 원했던 것을 정확히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완벽한 후계자, 모든 것 위에 사업을 두는 계산적인 사업가로 만들었고 그가 물려받은 유산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자회견이 마침내 끝났고 민주는 리조트 내부로 돌아왔고 최 지배인이 언론 위기에 대해 논의하려는 시도를 무시했습니다.
그에게는 공간이 필요했고 침묵이 필요했으며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화로운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서 민주는 값비싼 위스키를 한 잔 따르고 발코니로 걸어갔습니다. 태양이 지기 시작했고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수연과의 마지막 여름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너무 젊었고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바람을 거스르고 서핑 강사로 일했던 반항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방학 동안 리조트에서 아이들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일하며 대학 등록금을 벌던 문학도였습니다. 만남은 즉각적이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저 여름날의 짧은 모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더 깊은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책, 음악, 꿈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갈라놓은 사회적 격차를 감안할 때 막연하고 심지어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이 그의 어머니가 만든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잔인한 편지뿐이었습니다. 그의 심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진정한 인간적 연결에 대한 그의 믿음까지 파괴했던 편지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중단되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희가 입원한 고급 요양원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는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민준아. 김민희의 목소리는 한때 그녀였던 지배적인 여성의 먼 메아리처럼 나약하게 들렸습니다. 장 변호사를 만났니? 장 변호사요? 민주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이해가 그를 덮쳤습니다. 변호사 말입니까? 아니요, 그는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연을 만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아는구나. 김민희는 마침내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압니다. 민주는 차가운 분노가 모든 단어에 명백하게 담긴 차에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를 알지 못한 채 자란 24살 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위조했고 수연과 그녀의 가족을 협박했으며 어머니의 병적인 통제 게임에서 우리 모두를 조종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단다. 김민희는 육체적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지되는 옛 오만함의 그림자를 가지고 변명했습니다. 네오는 너무 어렸고 너무 미숙했어. 그 소녀가 네 미래를 망치고 네 운명에서 너를 멀어지게 했을 거야. 제 운명이요? 민주는 웃었지만 유머는 없었습니다. 내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어머니에게 있습니까? 지금 저를 보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가 원했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장 야심찬 꿈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신뢰할 수 없고 연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는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을 거야, 김민희는 주장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젊은 시절의 열정 때문에 네 잠재력을 낭비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가 중간 지점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제가 가진 만큼 사업에서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 옆에 있고 저를 알면서 잘하고 저를 존경하며 24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아닌 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침묵이 다시 지배했고 늦은 후회와 텅 빈 정당화로 무거웠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단다, 민준아. 김민희는 마침내 말했고 그녀의 상태의 나약함이 목소리에 분명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바로잡으려 시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 내 손자를 만나지 않고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까? 어머니는 나와 수연과 민우에게서 24년을 훔쳤습니다.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세월입니다. 아니,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김민희는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용서를 바라지 않아. 단지 이해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어쩌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손자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를 위해 만든 신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해 줄 수 있겠니? 그것은 내 개인 유산의 상당 부분이며 회사 자산과는 별개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민주는 눈을 감았고 수십 년간의 거짓말과 조작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수연과 저녁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는 알렸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민우에 관해서는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할지, 이 모든 것 후에 강씨 가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알겠다. 김민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에 관해서는 민주는 의미심장한 멈춤 후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혼자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할 일을 마치면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그것은 김민희가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이상이었고 둘 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녀는 전화를 끊기 전에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몇 분 더 발코니에 서서 이제 수평선 너머로 거의 사라진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수현과 저녁 식사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던 그 수현과 그의 아들을 비밀리에 품었고 그를 혼자 키웠으며 이 모든 세월 동안 진실을 지켜온 그 수현과 중략 6개월 후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이야기 마무리 및 유튜브 최적화 구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현, 민준 그리고 민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시려면 왼쪽 링크를 클릭하여 저희가 준비한 특별 재생 목록을 확인하세요. 만약 이 사랑, 이별, 그리고 재회의 여정이 여러분을 감동시켰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인간 감정의 복잡함과 진정한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공유해 주시고 이 가족 구원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킨 순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